틀렸습니다. 아니, 오만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군요. 당신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7일 세계 최고 수재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대강당 윌리엄 벤스 교수의 강의 중 있었던 일입니다. 콧대 높은 서양 엘리트 학생들의 역겨운 비웃음이 강당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저들은 낡아빠진 서양식 데이터 쪼가리만 들이밀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단순한 미국의 모방이라며 낄낄거리기에 여념이 없죠. 하지만 그 순간 윌리엄 벤스 교수의 서늘하고 묵직한 일갈이 강당의 공기를 얼려버리며 500명의 천재들을 단숨에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저 역시 한때는 숫자에 갇혀 한국을 얕잡아 보던 거만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비좁은 공단 골목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은 하버드의 잘난 천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조차 못할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조립한 게 아닙니다. 내 핏줄에게 그 끔찍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자신들의 뼈와 살을 맷돌에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오만방자한 세계 최고 지성인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그 짜릿하고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그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격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벤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세계 최고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거대한 대강당입니다. 제 눈앞에는 500명이 넘는 엘리트 학생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식 좌석을 빽빽하게 채우고 앉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막대한 자본을 굴려온 금융 재벌 가문의 후계자, 워싱턴 정계를 주름잡는 유력 정치인의 자제들, 그리고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귀족 가문의 핏줄들까지. 태어날 때부터 세상 모든 것을 발밑에 두고 자라온 이 젊고 오만한 천재들의 언구에는 단 한 번도 실패나 굶주림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 특유의 거만한 조소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강당의 공기마저 그들이 내뿜는 지적 우월감으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지금 단상 위에서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금발의 미국인 학생 제임스가 여유로운 태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거대한 대형 스크린 위로 복잡한 경제 지표와 그래프들이 화려하게 번쩍이며 지나갑니다. 제임스는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 한가운데 띄워진 대한민국의 지도를 툭툭 치며 마치 하찮은 벌레의 표본을 핀셋으로 집어든 듯한 조롱 섞인 목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저 스크린 속에 위태롭게 꺾여가는 붉은 선들을 보십시오.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며 전 세계를 호들갑 떨게 만들었던 한국의 기형적인 성장은 이제 그 수명을 완전히 다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저 나라는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카피캣, 즉 표절 국가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막대한 자본과 피땀을 들여 개발한 원천 기술들을 교묘하게 베껴다가 그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밤낮 없이 조립만 해오던 거대한 하청 공장이었죠. 껍데기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조롱에 앞줄에 앉은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중국과 인도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값싼 노동력이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혁신할 기술이 없는 하청업체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쓰임새가 닿으면 가차없이 버림받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역대 최악의 저출산으로 공장을 돌릴 청년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나라의 엔진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서양의 단물을 빨아먹고 덩치만 키운 저 모래성 같은 나라는
머지않아 끔찍한 인구 절벽과 낡은 산업 구조에 짓눌려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합니다. 제임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 한가운데 앉아있던 일본계 엘리트 학생 하나가 다리를 꼬고 턱을 지켜들며 거만하게 마이크를 낚아챕니다. 제임스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가 지금 당장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린다고는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핵심 부품과 정밀 장비는 모조리 우리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초 과학도 수백 년을 이어온 장인정신도 없는 그들은 그저 남의 것을 그럴싸하게 흉내내는 열등한 모방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핵심 기술의 목줄을 틀어쥐고 설계도와 소재를 넘겨주지 않으면 저들은 당장 내일부터 공장 문을 닫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겁니다. 그들의 알량한 성장 미천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모욕적인 단어들이 강당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고 제 귓가에 날아와 꽂힙니다. 하청공장, 카피캣, 모래성, 운이 좋은 껍데기, 열등한 모방꾼. 수백 명의 학생들은 한국에 예정된 몰락이 아주 통쾌하고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자신들의 알량한 지적 우월감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 한 구석의 어두운 교수석에 앉아 두 주먹을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쥔 채 그 역겨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는 중입니다. 억눌린 분노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숨이 가빠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토록 뼈저리게 분노하고 수치스러운 이유는 저 시건방진 학생들의 무례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 오만하고 멍청하게 웃고 있는 강당 안의 풍경이 불과 10년 전까지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던 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너무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평생을 숫자와 통계표에 파묻혀 살면서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을 한낱 예외적인 오류나 일시적인 거품 취급하던 건방진 백인 학자였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하버드의 안락한 연구실에 거드름을 피우고 앉아 서양의 낡아빠진 경제학 공식으로 그 위대한 나라의 한계를 함부로 재단하고 비웃었었지요. 하지만 저는 10년 전 우연한 기회로 찾아간 서울의 낡은 뒷골목에서 쇳가루가 날리는 비좁은 공단에서 그리고 청계천을 거니는 거칠고 주름진 어르신들의 굳은 살 박힌 손등에서 진짜 대한민국에 소름 끼치는 진실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버드의 교과서 따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할 수 없는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생존의 역사. 자식들의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겠다고 용광로보다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뼈가 으스러지는 노동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던 그 거룩한 희생의 흔적을 제 가슴으로 직접 확인했던 것입니다. 숫자로 세상을 배운 당신들 같은 애송이들은 평생을 가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인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세상을 배운 이 불쌍한 천재들은 모릅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진흙탕을 뒹굴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 가족이 오늘 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짐승 같은 절박함이 인간을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로 진화시키는지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서양의 시스템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이 우물한 개구리들에게 오늘 저는 학자로서의 모든 명예를 걸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가르쳐줄 작정입니다. 더 이상은 저 오만방자한 헛소리들을 단 1초도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두꺼운 만년필을 원목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탓! 총성처럼 날카로운 파열음이 대강당의 웅성거리는 비웃음 소리를 단숨에 찢어버립니다. 수백 쌍의 오만한 눈동자가 일제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향합니다. 저는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중앙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강당 안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겁고 살벌한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며 득의양양하게 서 있던 제임스와 일본계 학생을 번갈아 서늘하게 노려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움켜줍니다. 틀렸습니다. 아니, 오만하고 멍청하게 짝이 없군요. 방금 당신들이 짓거린 그 완벽해 보이는 분석들,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순간 불루락푸르락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집니다. 저는 그의 덜덜 떨리는 손에서 억지로 레이저 포인터를 빼앗아 들고 스크린의 화면을 직접 거칠게 넘겨버립니다. 그들이 준비한 낡은 과거의 경제 지표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듯 스크린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과거의 낡은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10년 전, 5년 전, 아니 불과 3년 전의 캐묵은 데이터로 그들의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려 들었죠. 그래서 당신들의 그 잘난 하버드식 모델이 모조리 빗나가고 처참하게 박살난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당신들 같은 학자들이 예측 공식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의 한계를 무자비하게 부수고 전혀 다른 차원의 국가로 자신들을 무한히 업데이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붉은색 상승 곡선들이 마치 펄떡이는 핏줄처럼 학생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압도적인 지표들을 보십시오. 제임스, 당신이 아까 침을 튀기며 설명했던 그 알량한 하청 공장의 데이터는 대체 몇 년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겁니까? 반도체를 볼까요? 40년 전 한국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미국과 일본의 네로라 하는 기술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기술이나 베끼는 주제에 웬 반도체냐며 대놓고 조롱했죠. 초기에 수율이 엉망진창으로 나오자 전 세계가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포기하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우아하게 철수하는 대신 그 쓰라린 실패의 데이터를 긁어모아 억척스럽게 버그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주며 단상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그 피나는 결과가 지금 저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AI 반도체와 초정밀 파운드리 시장까지 통째로 집삼키며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메모리 강국이라고 교과서에 잉크를 채 말리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다음 버전인 AI 강국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앞줄에 앉아 킥킥대던 학생들의 입가에서 서서히 미소가 사라집니다. 저는 그들의 굳어가는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콧대 높은 독일과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100년 넘게 우려먹은 내연기관 엔진의 꿀맛에 취해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은 망설임 없이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추격자에 불과했던 그들이 전기차와 배터리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전기차의 심장부에 바로 한국산 배터리가 박혀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팩스 기계나 붙들고 도장 찌그러진 방향을 따지며 잃어버린 30년을 한탄하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지배자로 진화한 겁니다. 숨을 고를 틈조차 주지 않고 저는 곧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웁니다. 유럽 지도를 뒤덮은 붉은 태극 마크들이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방위 산업은 또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 미국에게서 쓰다 버린 고철 무기나 굽신거리며 구걸에 가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크린에 뜨는 저 끔찍할 정도로 경이로운 수출액을 보십시오. 유럽의 최전방인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사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낡은 방산 시스템을 핑계로 수십 개월씩 생산을 미루며 배짱을 튕길 때 한국은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속도와 기술력으로 최첨단 무기를 쉴 새 없이 찍어내어 전 세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철 수입국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군사 강국으로, 단 한 세대 만에 이 모든 기적적인 전환을 이뤄낸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조선업 슬라이드가 이어지자 강당안은 묘지처럼 싸늘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중국이 헐값의 인건비로 밀어붙이며 바다의 패권을 주려 했을 때 서양의 멍청한 분석가들은 드디어 한국 조선업의 시대가 끝났다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들은 저가 경쟁의 진흙탕에서 아귀다툼하는 대신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초고난도 기술인 LNG 운반선과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선박의 버전 자체를 완전히 갈아치워버렸습니다. 중국이 형내조차 낼 수 없는 하늘 높이 솟은 기술 장벽을 단숨에 세워버린 것이죠. 방금 전까지 한국을 깎아내리며 낄낄대던 제임스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달달 떨고 있고, 목줄 타령을 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일본계 학생은 차마 스크린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천재들이 뿜어내던 그 거만하고 역겨운 우월감이 불꽃이 솟는 대한민국의 진짜 팩트 앞에서 무참히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당신들이 맹신하는 하버드의 그 잘난 경제학 모델이 왜 한국 앞에서는 번번이 휴지 쪼가리 되는지 아십니까? 서양의 차가운 방정식으로는 그들의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절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곧 철수를 의미하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우아하게 사업을 접고 다른 돈줄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에 완벽한 버전을 만들기 위한 아주 값진 업데이트 신호일 뿐입니다.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공중에서 2번이나 폭발하며 산산조각이 났을 때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의 우주쇼는 끝났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란듯이 100% 독자 기술로 누리호를 쏘아 올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의 뒷면을 향해 탐사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샴페인 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다음 목표를 향해 뛰쳐나가는 나라. 분석이 끝나기 저도 전에 다음 버전으로 진화해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변이를 도대체 무슨 수로 예측한단 말입니까? 저는 땀으로 축축해진 마이크를 다시 고쳐주며 숨을 죽이고 있는 500명의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무겁게 응시합니다. 저 거만한 당신들의 얼굴들을 보십시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수억 원짜리 컨설팅을 받으며 자라온 당신들의 눈에는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일하는 저 동방의 작은 나라가 그저 운 좋은 신흥국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고급 라운지에서 칵테일 잔을 부딪히며 부모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세계의 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의 심장을 한국이 설계하고 당신들이 매일 타는 전기차의 동력을 한국이 공급하며 당신들 국가의 안보를 지켜줄 최첨단 무기마저 한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일상은 이미 대한민국의 거미줄 같은 혁신망에 완벽하게 포위되어 버린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헛기침을 삼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한껏 낮춰 진실을 토해냅니다. 고백하건대 저 역시 과거에는 당신들처럼 숫자에 갇혀 오만방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말도 안 되는 진화 속도를 그저 엑셀표의 수치로만 분석하려다 매번 거대한 벽에 부딪혔죠. 아무리 복잡한 하버드의 대응 공식을 대입해도 도무지 이 나라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 지독한 에너지가 수식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피 끓는 절박함이 이토록 거대한 나라 전체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게 만드는 것일까?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제 입술 끝으로 쏠려 있습니다.
결국 저는 에어컨이 팡팡하게 돌아가는 하버드의 안락한 교수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기적을 맨손으로 빚어낸 진짜 사람들의 땀 냄새를 맡기 위해 무작정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리고 쇳가루가 날리는 좁고 매캐한 영등포의 공단 골목에서 낡은 미싱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평화시장의 어두운 다락방에서 마침내 저는 그토록 잤던 해답을 마주했습니다. 하버드의 두꺼운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그래서 당신들 같은 온실 속 화초들은 평생을 가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그 위대한 기적의 진짜 원동력을 말입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발을 디딘 서울 영등포의 낡은 철공소 골목은 매캐한 쇳가루와 짙은 기름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쾌적하게 쏟아지는 하버드의 연구실과는 너무도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평생을 기계와 씨름하며 살아왔다는 한 늙은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구분 등에 빛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던 그의 이름은 김 씨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 통역을 통해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을 때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의 손은 평범한 인간의 손이라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날카로운 바위를 깨고 뜨거운 쇳물을 맨손으로 주무른 한 마리 맹수의 거친 발톱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디마디가 기형적으로 굵어져 있었고 투박한 손가락 2개는 오래전 절단기계에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뭉툭한 손등을 뒤덮은 시커먼 기름때와 깊게 파인 화상 흉터들은 하버드 도서관에 꽂힌 그 어떤 방대한 경제학 논문보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력을 가지게 된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양의 선진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 차원의 치밀한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것입니까? 제 거창하고도 학구적인 질문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온통 굳은 살이 박힌 뭉툭한 손으로 자신의 거친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아주 덤덤하고도 무거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교수 양반, 우린 서양의 경영기법이나 거창한 경제학 교과서 같은 건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소. 그냥 내 새끼가 배가 고파서 엉엉 우는데 당장 입에 넣어줄 쌀 한 톨이 없어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내 핏줄한테만큼은 이 지독하고 짐승 같은 끔찍한 가난을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냥 눈 딱 감고 죽어라 기계를 돌리고 쇳물을 들이마신 것뿐이외이다. 기계가 고장나서 멈추면 내일 당장 우리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니까 외국 기술자 부를 돈도 없어서 밤을 새워가며 기계를 뜯어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고쳐낸 거요. 그게 다요. 저는 그 순간 마치 거대한 해머로 정수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늙은 노동자의 삶은 단순히 영등포 철공소 한 구석에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굽은 어깨와 흉터투성이 손은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뿜어냈건 피와 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쥔 채 강당에 앉아있는 500명의 천재들을 향해 천둥처럼 고함을 쳤습니다. 여러분, 화면 속의 숫자와 그래프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1960년대 나라에 돈이 없어 외국의 차관을 빌려야만 했을 때 이 나라의 20대 청년들은 서양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저 먼 이국 땅 독일의 캄캄하고 차가운 1000m 지하 막장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지옥 같은 지열 속에서 언제 천장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공포를 견디며 땀과 탄가루가 범벅이 된 채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시체 닦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고 서양인들의 온갖 멸시와 차별을 견디며 병원의 꾸준 일을 도맡아 했던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영만리 타국에서 피를 팔아 고국으로 송금한 그 눈물 젖은 돈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고라 불리는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일으킨 최초의 종잣돈이 된 것입니다. 앞줄에 앉아 덜덜 떨고 있는 제임스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를 향해 매섭게 손가락을 뻗으며 팩트의 폭격을 이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970년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중동의 자결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썩은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며 맨손으로 뜨거운 모래바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살갗이 까맣게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횃불을 밝혀가며 기어코 고속도로를 갈고 거대한 항구를 지어 올렸습니다. 당신들 백인 기술자들이 도저히 못하겠다며 혀를 내두르고 도망친 그 지옥 같은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맨몸으로 기적을 완공해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당신들처럼 배부른 자들이나 늘어놓는 사치스러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가, 내 조국의 명운이 오직 내 두 손에 달려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책임감이 평범한 그들을 초인으로 진화시킨 것입니다. 숨을 고를 틈조차 없이 저는 곧바로 서울 평화시장의 비좁고 컴컴한 슬라이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웁니다. 당신들이 하청 공장이라 조롱했던 그 화려한 수출탑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닭장 같은 봉제 공장에서 앳된 소녀들과 어머니들은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독한 각성제를 털어넣으며 며칠 밤을 새워 미싱을 돌렸습니다. 폐병에 걸려 피를 토하면서도 남동생의 학비와 가족의 끼니를 벌기 위해 자신의 길고 윤기나던 댕기머리마저 가위로 뭉텅 잘라 가발 공장에 팔아넘겼습니다. 손가락이 날카로운 미싱 바늘에 찔려 붉은 피가 솟구쳐도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위에 대충 더러운 헝겊을 감아매고는 다시 재봉틀 앞을 지켰습니다. 기계보다 더 혹사당하며 청춘을 맷돌에 갈아넣은 그 위대한 어머니와 누이들의 처절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당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거들먹거리던 하버드의 천재들은 마치 거대한 산맥 앞에 선 초라한 벌레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압도적인 숙연함에 짓눌려 있습니다. 저는 꼴먹은 벙어리가 된 일본계 학생을 똑바로 노려보며 목소리를 한껏 낮춰 묵직하게 쏘아붙입니다. 당신들은 아까 한국이 스스로 혁신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까? 카피캣이라고 비웃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그 자체를 베끼고 훔쳐서라도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칼같이 퇴근하고 여유롭게 맥주를 마실 때 한국의 노동자들은 기계 옆에 신문지를 깔고 쪽잠을 자며 밤새워 그 복잡한 기계를 뜯어보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쇳덩어리를 직접 깎아서 만들었고 일본이 설계도를 숨기면 훔쳐보듯 눈으로 담아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하고 내 새끼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야 하니까요. 서양의 온실 속 화초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지독하고도 경이로운 생존 본능이 바로 대한민국을 끝없이 업데이트시킨 궁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붉어진 눈시울에서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툭툭 떨어져 무릎 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상을 박차고 나와 강단 맨 앞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경외감에 떠는 500개의 눈동자를 향해 가장 날카롭고 묵직한 최후의 일격을 날릴 준비를 마칩니다. 평생을 남의 피땀을 비웃으며 자라온 이 오만한 엘리트들의 정수리에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거인이 어떻게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뼈아픈 진실을 영원히 새겨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강당의 맨 앞줄, 제임스와 일본계 학생의 턱 밑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두 사람의 어깨는 잔뜩 움츠려들어 있고 조금 전까지 그들의 얼굴을 가득 채웠던 역겨운 오만함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뼈저리게 꿰달은 자의 처참한 부끄러움과 혼란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강단 위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확성기의 도움 따위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제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육성이 뿜어내는 진실의 무게만으로도 이 500명의 콧대 높은 천재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짓누르기에는 너무도 충분하니까요. 당신들이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의 비정상적인 업데이트 속도, 그건 단순히 돈을 쫓는 자본주의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핏자국이 선명한 생존의 속도입니다. 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거대한 강당의 돔 지붕을 타고 애절하면서도 묵직하게 울려 퍼집니다. 강당 안에 수백 쌍의 눈동자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제 입술만을 숨죽여 바라봅니다. 내 자식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그 숭고하고 지독한 부모의 사랑이 불과 반세기 만에 나라 전체를 가장 비참한 잿더미 밑바닥에서 세계 최정상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당신들은 이 쾌적한 도서관에 앉아 낡은 경제학 교과서로 세상을 배우지만 그들은 생존이라는 가장 잔혹하고 위대한 교과서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맨살에 새겨넣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첨단 세상의 절반은 바로 맨손으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의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땀 위로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던 그 시끄러운 재봉틀 소리와 용광로의 끓는 쇳물 속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청춘을 던져놓았던 그 굽은 등과 흉터투성이 손가락들이 세상을 이렇게 눈부시게 진화시켜 놓은 겁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조심스럽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의 몰락을 통쾌해하며 가장 크게 낄낄거리던 금발의 백인 여학생은 이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완벽한 논리와 통계로 무장했다고 자부하던 하버드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수재들이 이름 모를 한국의 늙은 노동자가 바친 그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책임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서양 중심의 오만한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다시 단상 위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텅 빈 스크린 대신 제 눈앞에 앉은 수백 명의 미래 권력자들을 하나하나 따뜻하면서도 엄중한 눈빛으로 응시합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감히 대한민국을 당신들의 얄팍한 잣대로 예측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만든 알량한 서양의 공식으로 그들의 한계를 함부로 재단하고 비웃는 그 건방진 짓은 오늘 이 시간부로 영원히 끝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진정한 힘은 스크린에 띄워진 차가운 그래프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끔찍한 절망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그 지독한 끈기와 헌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실패란 내 조국과 자식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수만 가지 이유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강당을 채운 공기가 이토록 맑고 숭고하게 느껴진 적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제 영혼을 끌어모아 마지막 진실을 선포합니다. 한국은 결코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기적이란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나 쓰는 나약한 단어입니다. 한국은 철저한 증명의 나라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기어코 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해내고야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생존자들의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저 동방의 작은 나라가 피땀으로 닦아놓은 튼튼한 길 위에서 그들의 위대한 진화를 닥치고 존경하는 법부터 뼛속 깊이 배우십시오.
제 마지막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강당에는 한동안 숨 막힐 듯 짙은 그러나 너무도 성스러운 정막만이 흐릅니다. 섣불리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차마 가벼운 손뼉을 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질 만큼 너무도 깊고 거대한 경외감이 이 500명의 엘리트들을 완벽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그때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제임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는 아까의 거만함 대신 짙은 부끄러움과 깊은 감동으로 붉게 젖어 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아니, 제가 오늘 들려준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모 세대를 향해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며 묵묵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일본계 학생도 눈물을 훔티던 여학생도 그곳에 앉아있던 수백 명의 오만한 천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하고도 깊숙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하버드의 수재들이 자신들이 비웃어 맞이 않았던 낡은 철공소의 늙은 노동자들과 시장 바닥의 어머니들에게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고 인류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경을 바치는 벅찬 순간입니다. 저는 단상 위에 우뚝 서서 그들이 숙인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제 눈시울도 어느새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영등포의 낡은 철공소에서 제 두 손을 맞잡아 주었던 김씨 노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의 온기가 아직도 제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 굽은 등과 흉터투성이 손가락이 기어코 세상에서 가장 콧대 높은 이 서양의 지성인들을 완벽하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창밖으로 부서져 내리는 눈부신 5월의 햇살이 거대한 대강당 안을 찬란하게 물들입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거칠게 요동치는 벅찬 감동을 안고 그 빛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 당신들의 그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청춘이 마침내 전 세계의 상식을 뒤엎고 가장 빛나는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이름이 이제는 전 세계가 가장 벅찬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별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하버드의 심장부에서 그 위대한 진실이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버드 대학교의 그 콧대 높은 천재들을 완벽하게 무릎 꿇린 힘은 화려한 경제 지표나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서양의 잘난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며 경이로워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법 같은 일이라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쉽게들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너무나도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가벼운 단어 뒤에 얼마나 처절하고 눈물겨운 피땀이 첩첩이 쌓여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짐승처럼 굶주리던 그 지독하고 매서운 보릿고개를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만은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서글프고도 장엄한 맹세였습니다. 캄캄한 새벽별을 보며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공장문을 열고 들어가 밤이 깊도록 낡은 미싱을 돌리며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야 했던 우리의 여동생들. 먼 이국 땅 열사의 사막에서 햇빛조차 들지 않는 컴컴한 지하 막장에서,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용광로 앞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하나뿐인 청춘을 잿더미 속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던 우리의 형님들.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는 어린 자식의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밀어 넣어주며 정작 본인은 맹물로 쓰린 배를 채우고도 애미는 배가 부르다며 굽은 등을 돌려 조용히 눈물을 삼키셨던 분들.
낡아빠진 신발 밑창이 닳고 닳아 맨살이 땅에 닿을 지경이 되어도 내 자식 새 운동화 하나 사신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그 한없는 희생이 만들어낸 눈물겨운 결실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의 그 잘난 학자들이 수십 년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고도 평생을 가도 풀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미친 듯한 진화 속도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도 내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그 숭고한 책임감이 쓰러져도 흙을 털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고, 맨손으로 쇳덩어리를 깎아 기계를 고치게 만들었으며,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모든 기술의 장벽을 산산요각 내게 만든 궁극의 엔진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석학들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는 대상은 하버드의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흑백 사진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고 이제는 주름진 얼굴과 마디 굵어진 굳은 쌀을 가지게 되셨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빛나는 지금의 이 찬란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훈장입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마땅히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자랑하셔야 합니다. 가끔 늙고 병든 육신에 서글퍼지실 때도 있겠지만 절대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난하고 힘없던 변방의 약소국을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올려놓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남몰래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혹은 그 옛날 치열하고도 사무치게 그리운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그 귀한 삶의 이야기들을 한 줄이라도 좋으니 꼭 들려주십시오. 나도 그때 참 억척스럽게 살았지. 우리 부모님도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어. 라는 진솔한 회상. 한마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그 어떤 훌륭한 역사 교과서보다 더 묵직한 울림과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눈물과 웃음이 함께 머무는 따뜻한 사랑방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꾹꾹 물러담아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고 지나온 삶에 대한 벅찬 자부심을 안겨드렸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흘리신 그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쉼없이 증명해내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진심 어린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터치 한 번과 과분한 응원의 눈빛이 저희가 밤을 잊은 채 다음 이야기를 벅찬 가슴으로 써내려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희망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모든 험난했던 발자국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가장 거룩한 역사이며 후대에 길이길이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자랑이자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남은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깊이 감사합니다.